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5월달 달력 보셨나요?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쉬는 날이 많죠? 가족여행하기 딱 좋은 달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휴가 많다 보니까 가족과 여행 계획 아마 많은 분들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빠른 분들은 비행기표에 이제 숙박까지 다 해결하셨을 것 같고요. 저처럼 아직 무계획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와 함께 첫 해외여행 어디로 가야 할까요? 로 정했습니다. 요즘은 아이와 함께 해외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더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네. 뭐 해외가 사실 국내보다 더 싸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사실인가요? 싼 곳은 싸더라고요. 네. 특가 같은 거 잡고 하면은 국내에서 특가가 잡히나요? 비행기 특가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인들을 제외한 워킹맘들은 가능하더라고요. 시리님은 원래 저가 여행이 또 대가시거든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그런 걸 잘해서 10,000원으로 제주도 왕복 근데 이게 정말 저 예전에 제가 항공 출입할 때 물어봤지만 항공사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정말 특가 항공권이 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소량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 하나에 뭐 주좌석 이 정도? 아 진짜? 저희가 소개를 잘 못했는데 그래도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두둥둥 둥이 아빠입니다. 네, 흠칫풍 실이고요. 네, 삐리삐리해서 바꾸셨나요? 네. 네. 바꿀 거예요. AI 같네요. 네. 저는 샤랄라 다산의 여왕입니다. 모순의 여왕이에요? 다산의 여왕이에요? 다산의 여왕이요. 알겠습니다. 다산의 여왕입니다. 네. 다산의 여왕은 지금 모순적인 참고로 말씀 많이 셋째를 하셔가지고. 임신 중이셔서 좀 예민하십니다. 네. 성격이 원래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저가항공 타고 뭐 해외여행 간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은 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에 처음 갔죠. 네. 첫 여행이었죠. 8세 아이와 5세 아이를 데리고 처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 일본의 오사카로 갔어요. 어땠어요? 경험해본 얘기 생생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갔죠. 네. 8월에 시기를 태풍이 오던 태풍이 와가지고 그 저희 기사 중에 있지만 제가 태풍을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가서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비 오면 참 우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일본은 그 이제 실내 관광지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오사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관광지로 잘 돼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일정을 아예 바꿨거든요. 실내 일정으로 싹 다 바꿔놓고 이제 외부로 나가기로 한 날은 아예 일정을 2개를 바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 패스를 미리 사놨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일정이. 그래가지고 그걸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지하철역에 가서 패스를 다시 구입을 하고 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또 비가 오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정을 바꿔서 그렇게 놀았는데 덥지는 않아. 유니버셜에서 제가 아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역시 이게 여행을 갈 때 특히 아이랑 같이 가면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니까 맞아요.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날씨도 따라줘야 되고 유모차를 아예 가지고 갔거든요. 이제 5세 아이면 사실 잘 걸어 다니잖아요. 잘 뛰어다니고.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잘거나 하면 유모차를 가지고 갔는데 진짜 그거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많이 해요. 애들이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유모차에서 거의 이제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차가운 걸 줬을 때만 다시 살아나가고 좀 돌아다니는. 그리고 또 일본이 생각보다 지하철역 안에 역사에 그 유모차로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일본은 원래 그런 거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지하철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모차를 끌고 우리나라 지하철도 이용을 잘했거든요. 근데 여긴 일본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훨씬 많더라고요. 혹시 일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가는 젊은 사람들도 타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젊은 사람 타는 거. 근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 가족들이랑 정말 노인분들밖에 안 타셨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근데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번화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노인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저희가 유모차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만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올라가라고 애기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근데 그런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먼저 타죠. 전 서울역에서 그 계단 되게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가지고 유모차를 접고 애를 한 손에 안고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고 시기는 사실 그러니까 별로였지만 가서 느낀 건 되게 좋았네요. 애들이 그래서 데리고 이제 그때 그 지하철로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때 되게 편했는지 아직도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그게 또 이제 바로 보는 습득이 딱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근데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제 보통 타이와 첫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양지, 리조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우리 다사의 왕님은 저는 대도시를 가셨네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제가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구경을 해보는 게 애들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되게 많은 거를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잃어버릴까봐 무슨 미아방지 이런 거 아니 미아방지 그 팔찌를 처음 해외여행 간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키즈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GPS가 이제 해외에서는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요? 결론적으로 그 팔찌를 미아방지 팔찌를 가자마자 벗었죠. 날이 너무 더워. 나 미쳐갖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제대로 이제 되지도 않고 막상 거기 갔더니 그래서 미아방지 팔찌는 사지 말고 그냥 아이를 잘 보는 걸로. 그냥 부모가 옆에서 잘 보는 게 좋고 애들이 원래 한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잘 다니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는 편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되더라고요. 해외여행 갔더니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여기서 우린 잊어버렸다가 미아가 된다. 음식 같은 건 어땠어요? 저는 원래 일본을 좀 다녔기 때문에 일본 음식 되게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근데 애들이 한식파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 생강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돈가스 우동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피자, 스파게티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3박 4일 갔는데 돈가스만 4일 동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을 못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고기류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어른들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일본 가면은 식사와 함께 먹는 맥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식사들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식사들을. 그 오사카에 갔을 때 한식당을 갔거든요. 네. 애들이 이제 저녁만큼은 좀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비쌌어요. 되게 비쌌는데 애들이 이제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고 갔는데 진짜 설렁탕인지 이게 그냥 맹물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기만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맛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그때는 아파트먼트에 이제 방을 빌려놨던 상태라 요리를 하면 됐군요. 네, 그래갖고 한식 재료를 파는 슈퍼를 또 찾아가지고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막 뛰어가갖고 재료를 사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고 줬죠. 그렇군. 시린님 혹시 네, 저는 지금 조카랑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일본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다양한 곳을 갔는데. 어디가 제일 괜찮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제일 무난했어요.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애들 음식도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또 일본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자주 하다 보니까, 호텔 조식에 그 나또가 나오는데, 애가 나또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또를 먹는구나. 네. 그래서 밥에다가 나또만 해서 비벼주면은. 네. 왜냐면은 엄마도 먹고, 이모도 먹는데, 꼭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또를 먹네?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는 거예요. 아, 또 다른 애들이 먹는 거 네. 애들은 그렇죠. 잘 먹죠. 네. 그래서 보고 나또 하나만 있으면 밥을 다 먹거든요.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래서 네, 나또랑 밥만 해서 이렇게 먹고 그럼 반찬 같은 거 잘 먹고. 그래서 일본이 제일 괜찮기도 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애가 홍콩에서 갑자기 아파서 그것 때문에 거의 여행도 못하고 동생은 애랑 같이 방에만 있고 저 혼자 여행하면서 동생이 한 10분에 한 번씩 카톡을 하는 거죠. 언제 와? 어디야? 빨리 와. 다 힘들어. 다른 데 가면 네, 싱가포르는 어땠어요? 일정을 거의 별도로 분리를 했거든요. 동생이랑 조카는 거의 그냥 호텔 안에서 쉬고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뭐 근처 쇼핑몰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고 저만 돌아다니면서 뭐 일정 맞으면 저녁 때 같이 애가 또 만두 같은 걸 좋아해서 다행히 그래서 뭐 딤섬집 가서 만두 많이 쉽게 먹고. 근데 싱가포르는 6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6시간 정도였는데 애가 잘 버티더라고요. 왜냐면 출발하는 시간이 야간 시간이기도 했고요. 조카가? 네, 싱가포르이 4살 그 정도였을 거예요. 홍콩은 조금 더 어렸기도 했고요. 근데 애가 그 시간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고 또 하나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행기 안에 기내용 모니터에 나오는 뽀로로 영상이었어요. 뽀로로 하나만 틀어주니까 평소에 잘 안 보여주는데 되게 조용해지고 다행히 네. 잘 때는 또 피곤하니까 지가 또 한국어도 다 되잖아요. 네,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뭐 잘 돼 있기도 하고요. 일단 뭐 가셨던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네. 기본적으로 뭐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환경 수채도 이제 맞아요. 말씀하신 홍콩보다는 저도 네. 가봤지만 훨씬 더 싱가포르 뭐 동물원이나 수족관 가보셨어요? 네, 전부 가봤는데요.
수족관이 생각보다 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더 괜찮았어요. 국가에 있는 추람이 그 수족관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오키나와 있는 거는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가봤더니 이게 전부야? 끝이야? 기대를 많이 하고 가면 안 되는군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되는군요. 네. 근데 그쪽에 있는 동물원도 되게 좋았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동물원은 동물들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네. 그냥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처럼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거기 왜 주릉세공원도 가면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새가 그냥 사람 새 이상으로 큰 많아요. 새들이 그냥 야간 사파리도 있고. 네, 나이트 사파리도 많이 하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네. 또 가장 거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쪽에는 이렇게 원숭이들이 있는 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소지품을 조심하세요라고 해서 소지품은 왜 하고 애가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먹고 있었대요. 뺏어가죠. 네, 뺏어가서 바로 낚아채서 위험하니까 애는 또 겁나고 그래서 절대 먹을 거 먹지 말라고 표시판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정도가 네, 괜찮았다. 해보고 아까 가보신 대로는. 미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애가 미아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미아가 된 적이 있어서요. 네, 대만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같이 탔던 생판 모르는 아니 근데 조카랑 가는데 많이 갔네요. 그 집 가족들이 간 게 아니라 이 집 식구들이 다 갔네. 여행을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하세요. 부모님도 워낙 좋아하시고 동생도 좋아하고. 시리님 공동 육아를 좀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어디 더 멀리 가실 계획은 없어요, 조카랑? 가보고 싶은데. 그게 뭘 조카랑 갈 계획 참 재밌네요. 연초에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우리 같이 해외여행 가자. 올해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 유럽 여행을 가자였거든. 좀 멀리 가자. 운전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좋으라고? 네. 유럽에? 네, 유럽을 가자. 이모랑? 했고. 애 둘 데리고요? 네. 근데 문제는 조카 1호가 계속 노래를 부른 게 이체 노래를 불렀어요. 걔는 기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독일에는 이체라는 그 책을 보고. 독일 고속열차를 타겠다고요? 네. 그거를 자기는 타고 싶고 이모가 예전에 여행 갔다 와서 2층 기차를 탄 거를 보고 자기도 2층 기차 타고 싶다. 2층 기차 어떻게 생겼어? ITX부터 먼저 태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거 타면 되지. ITX 타보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ITX 이체보다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고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안전하게 일단은 안전이 최고니까요. 애를 데리고 안전하게 여행을 갈 곳이 어딘가 유럽을 지도를 봐서 독일이 안전하죠. 그렇긴 한데 독일에서 기차만 보러 독일에 가기에는 소세지를 먹고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모는 그냥 따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집 식구들 따로 보내시고 네, 그래서 제일 처음 고르던 애한테 맞춰주실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본 아이슬란드가 그나마 있으니 거기는 운전하기도 하고 추운데 왜 애를 데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줄 생각은 지금 없고 본인이 가서 애는 알아서 맞춰주는 거고 애는 덤. 네. 애가 맞춰야지. 근데 일단 아이슬란드 물가 자체가 다녀와 봤지만 정말 살인적인 물가인 관계로 물 한 병에 3,000원, 4,000원이거든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고려지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은 운전을 해서 거기를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생고생인데 스페인에서도 똑같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랑 관광하면 관광이 아니라 애를 돌보기가 더 우선이 될 것 같아서 아이랑 유럽 여행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케어 가능하면 가능해요. 아이가 우선인가요? 어른이 우선? 그러니까 여행의 그 목적을 정하는 게 그러니까 애가 우선적으로 하려면은 차라리 애가 편한 휴양지라던가 인근을 가는 게 좋고 애가 아니라 나는 관광이 좋아. 난 내가 여기 좀 가볼래. 이 출발점이 되게 다른 게 부모는 또 아이한테 또 맞추는 게 또 있을 수 있다지만 이모가 사실 조카한테 꼭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닌 건 사실이니까. 같이 안 가면 그만. 저희 너무 얘기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멀리 가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대외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왜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또 아이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다 본인 경험인데요. 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그렇죠.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돌되기 전에 스페인을 시작해서 멋있어.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체코와 헝가리. 그것도 본인이 유럽을 좋아해서 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했고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신감 있어야 할 수 있죠. 근데 또 몰랐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이제 24개월 이전에는 항공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네. 메리트였고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그 항공사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렇게라도 뭔가 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이제 그 저의 모든 스트레스, 육아의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저는 사실 저는 매년 그랬지만 1년을 버텨왔던 게 여행 하나 보고 버텨왔어요. 중요하죠. 돌잔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신 여행을 갔어요. 아이와 함께. 그래서 처음 갔던 게 가장 먼 스페인이었는데 어땠어요? 사실 저는 괜찮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도 가고 그 다음에 해도 가고 그 다음에 해도 갔겠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배우는 게 있고 가족끼리 느끼는 게 있고 뭉쳐지는 게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러죠. 아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뭐터러 그 돈 들이고 그렇게 힘들게 가냐. 사진이 남잖아. 내가 기억하고 그치. 또 사진도 남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하나라도 더 얘기할 게 남고 그리고 저는 뭐 그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더 많은 곳을 봐서 그런지 뭐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만의 만족인 거죠. 물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재능이 또 더 발휘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그런 거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애가 이제 지도를 이제 잘 봐요. 워낙 뭐 비행기 안에서도 많이 보고 뭐 자기가 갔다 왔던 거니까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행하면서 힘든 점은 굉장히 많죠. 뭐 아까 유모차 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프랑스 갔을 때 유모차를 그때 4세였기 때문에 안 가져갔어요. 근데 결국은 샀거든요. 거기서 현지에서? 휴대용을 샀어요. 휴대용이 없기도 했지만 현지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애가 잘 걸으니까 그 전에 체코 갔을 때 별로 유모차가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가져갔는데 또 오히려 휴대용을 사니까 뭐 간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프랑스가 또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필요할 때면 가서 사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지문을 만들 필요 로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와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선물 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여행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약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돼서 안 좋다기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컨디션도 워낙 좋아서 애들이 시차 적응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확실히 케어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가서 확실히 이제 리프레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갔던 데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어땠어요? 아이하고 갔을 때 다 너무 좋았는데 아이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았던 엄마 아빠도 좋았던 아이가 가장 좋아한 곳은 프랑스였어. 또 이제 우리 옆집 언니 아이는 에펠탑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항상 엄마 나 에펠탑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에펠탑이 워낙 크고 웅장하고 그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큰 애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라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도는 아이와 가면 정말 아이한테 큰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해외 가면 이제 좀 불편하실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해외 사람들은 그 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요. 유모차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 탔던 어르신 분들도 내려서 너희가 타. 그리고 유모차 다 들어서 올려주고요. 그런 배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데까지만 성공을 하시면 뭐 호텔에서건 어디에서건 아마 좀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우리 한국보다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게 저희 아이가 되게 동양스럽게 생겼는데 갔더니 그렇게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적으로 생긴 애들이 서양 굉장히 그 자신감을 받아서 우리 중에서 있네요. 우리 동양적인 분 있네요. 시린이는 동양적이고 이 다섯의 동양적이지. 왜? 너무나 판타스틱하죠. 판타스틱. 네, 이런 아이스 너무 예쁜 아이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나라 모델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장현주 씨, 그런 분들. 이거 미인이잖아요. 장현주 씨, 물론 충분히 진짜 글로벌한 미인인데 외국 가면 더 미인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도 괜찮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랑 스페인도 아이들과 가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 먼 체코에서 헝가리를 갈 때는 게다가 제가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야간 열차를 유모차를 끌고 멋진데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 번도 역을 가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거의 하이웨이 수준의 도로를 갓길로 차들이 세워주더라고요. 야 너희들 지나가라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죠.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괜찮네요. 네. 근데 아까 이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기차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기차가 뭐 8명이 타는 칸도 있고요. 특실도 있고요. 저희는 다 타봤어요. 근데 애가 느끼는 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밤 열차, 야간 열차를 타면서 넷이서 같이 탔는데 정말 무섭게 도둑처럼 생긴 분이 타셨는데 아이한테 너무 살갑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굉장히 잘 적응을 했고 특실에서는 막 안에 화장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애가 너무 신기한. 이게 어찌 보면 또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옆집 언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스페인을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안 갔겠죠. 안 갔을 텐데 지금 보면 괜찮았으니까 렌트를 했는데 아이랑 있으니까 바로 신형 BMW X3 시리즈를 애랑 있으니까 요거를 그래야 돼야지. 차까지 이게 또 따라줬네요. 네, 그렇게 해주면서 카시트도 제가 했던 거는 너는 그거 애랑 사이즈 안 맞으니까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별로면 안 가게 처음이 되거든요. 굉장히 괜찮았고 뭐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호의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많이 가시는 데가 괌이나 사이판, 오키나와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다들 물론 이제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는 이제 조카랑 가셨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이유가 보면 부모가 좀 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옆집 언니는 사실 상당히 말씀은 쉽게 하셨지만 어찌 보면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고 가서도 이제 큰 결심을 하고서 이제 다닌 거니까 가능했던 거죠. 준비 자체가 저 혼자 뭐 배낭여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랑 뭐 애랑 조카랑 갔을 때랑 준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한 뭐 일정 스케줄 그런 것만 짰는데 애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정말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또 여태까지 저는 여태까지 비행기 탔을 때 이렇게 혜택이 많은 줄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비행기 타서 그냥 기내식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자고 도착지에 내리고 이거였는데 애를 같이 타니까 미리 사전에 기내식 신청해야 되지. 좌석 배신액 같은 거 잡으려면 일찍 공항에 가서 하거나 최근에는 뭐 배신액 자석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용하지 않고서는 말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알고 또 그거 하나하나씩 하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 거 전혀 모르고서 여행을 했을 때에도 저 혼자 그냥 스케줄 안 맞고 하면 그냥 비도 내리고 막 갑자기 그런다.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뭐 있지인데 애가 같이 움직이면은 애가 기본적으로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애에 딸린 짐도 있죠. 유모차도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동할 때 뭔가 안전한 곳, 그러니까 비도 좀 덜 맞고 뭐 괜찮은 곳, 깔끔한 곳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왜냐면 호텔이나 아파트먼트를 빌릴 때 맞아요. 조금 아무래도 깨끗한 곳이 깔끔하고 근데 여기랑 가까운 곳. 맞아요.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했을 경우에는 빨래 같은 것도 이제 신경 쓰고 그 세탁기가 있는 것도 이제 고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숙소들도 골랐을 때 이제 사실 부부가 간다거나 커플이 갔을 경우에는 그냥 호텔 가서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뭐 이런 거 생기지만 호텔이 뭐예요? 두둥둥 둥이 아빠님께서는 워낙 또 이제 유럽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쌍둥이를 데리고 쌍둥이들이 아직 이제 어려서 뭐 좀 더 커서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가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외는 나가고 싶은데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적절히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고르는 곳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게 이제 괌, 사이판, 오키나와가 그래서 가는 것 같고요. 그쵸. 저 또한 아마 거기를 선택지 중으로 생각은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 조금 더 애가 컸다? 조금 더 커서 이제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유모차에 타서 뭐 탔다가 조금 내려서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사실 뭐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아까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유럽도. 포르투갈 가고 싶으시죠? 포르투갈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꽤 오래전에 했을 때 한번 싹 뭐 동유럽부터 서유럽을 싹 돌아본 다음에 느꼈던 게 이거 나중에 탈 수 있겠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렵고 그럼 하나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은 힘들죠.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재작년 2년 전쯤에 이제 포르투갈 갔다 오고 이제 작년에 남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그 아이가 없을 때 갔으니까 그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은 특히 작년에 남프랑스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뭐 아이 데리고 근데 이 쌍둥이 어린애를 데리고 가기에는 쉽진 않겠다.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계속 다 가봤는데 차라리 달랑달랑 여기 뭐죠? 아기띠에 달랑달랑 달려있을 때가 더 그러니까 제 체력만 된다면 체력만 된다면 사실 뭐 아기띠 해가지고 그건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애가 이제 뭔가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 여기 안 가. 나 여기 갈래. 이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니까 애가 하나면 게다가 그러면은 교대를 입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네 둘이 또 의견이 안 맞아. 제가 그래갖고 후쿠오카 갔을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다사나 여왕님이 본인 엄마 아빠도 여행 경험이 이제 해외 여행 경험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애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있으시면 분명히 애들한테 여러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 보면 이제 부모가 가고 싶은 것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제가 후쿠오카 갔을 때는 렌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갖고 멋지네요. 하루는 진짜 푹 쉴 수 있는 온천을 할 수 있는 유후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 식구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여행을 하는데 선호하는데 아주 지칠 때까지 돌아다니고 예,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구경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유후인에 갔더니 온천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없죠. 온천밖에 없죠. 네, 근데 거기서 통으로 하루를 있어야 되는데 숙박을 거기 놓고 저거라도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게임하는 거. 예, 게임 근데 애들이 밖에 되게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밖에 이제 막 눈 덮인 산도 보고 막 이랬는데 거기를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제 좀 쉬셔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거기서 이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을 또 모시고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애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애들 놀거리 내는 게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다음번에 후쿠오카를 다시 한번 아이들과 간다면 훨씬 더 스케줄 재밌게 잡아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렌트를 하니까 오사카에서도 지하철 다닐 때 진짜 편했거든요. 근데 렌트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후쿠오카는 뭐 저도 가봤지만 너무 좋던데. 어찌 보면 후쿠오카를 이제 우리 다사야 형님은 2박 3일로 유후인까지 다 그걸 커버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공개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짐 싣고 다니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렌트를 굳이 하지 않고서 후쿠오카에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애들 데리고 한 2박 3일, 3박 4일 우리 식구끼리 갔으면 렌트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버스 타고 뭐 갔다 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식구가 원체 많으니까 이제 짐도 많고 그래서 차를 렌트하는 게 이게 가격이 더 싸다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사야 형님은 하고 싶어 렌트.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가기 전에. 그래 부모가 좀 재밌게 해줘야 부모가 많이 다녀서 경험이 있어야 애들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갔다 왔던 도시고 국가이기 때문에 또 가면 아이를 확실히 이제 바로바로 어디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갈 수 있고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블로그로만 이렇게 봤던 거랑 내가 한번 갔다 오는 거랑은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안 가본 데니까 또 제가 되게 귀신처럼 일정을 짜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A4로 몇 장을 만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거의 이제 일정을 짜지 않고 하나 정도 하루에 하나.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국내 여행도 PPT 만들어갖고 막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알아도 과연 이제 우리 다사야 형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근데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블로그를 위주로 이제 찾아가지고 막 하는데 완전 실제 가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유지수 뭐하러 그리고 블로그상에 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들 블로그를 많이 참고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갔는데 뭐 대기 시간이 거기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막상 갔다 한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길도 나와 있는 거랑 너무.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행이 기본인 건데 여행이라는 게 원래 늘 변수의 연속이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계획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이제 와서 회사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셔봤던 이제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게 되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옛날에는 막 무서워서 나는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그쵸? 거예요. 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나가서 볼 게 너무 많구나. 많죠. 직접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세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바지만 우리끼리 이제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지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를 처음에 데리고 가기 좋다. 좋은 곳이죠.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렌트해서 운전하기도 날씨도 좋고 좋아요. 그렇죠. 날씨도 좋고 멀지 않고 일단 거기는 어때요? 베트남. 베트남의 어느 베트남 지역을 다낭에 참고로 제 친구가 8월달에 다낭에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이 화상을 입고 저희 리조트에만 있다 왔답니다. 며칠 전에 시기가 중요하니까 베트남을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왜 베트남 네가 베트남을 어떻게 알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더니 그 유튜브 스타 여자애 중에 베트남 여행을 아빠랑 갔다 온 애가 있대요. 그 영상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베트남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베트남에 가서 뭐 베트남 좋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옆집안에 뭔가 이색적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잘 맞춰가면 너무 덥지 않을 때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가면 그쪽은 이제 그쪽도 따뜻하니까 그러면서 또 기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자기는 정말 너무 지옥이었다고. 근데 베트남 너무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진짜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상당히 뭐 물가도 되게 저렴하고 특히 다낭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가는 다낭 같은 경우는 나트랑 상당히 저렴하고 사람도 그리 많지 않 지금 정말 바글바글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이제 있는지는 애들 데리고 겨울에요. 겨울에요? 왜냐면 어차피 리조트 있고 그 관광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관광지도 있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그 동굴 마을 이런 거 왜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또 베트남 쌀국수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식만 해도 음식이 맛있죠. 음식 맛있죠. 꼭 가봐야겠네요. 네. 작은 애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도 가고 싶네요. 네. 다녀오세요. 그거 말고는 뭐 또 이렇게 또 가고 뽑으라는 데가 없을까요? 미국 많이들 가잖아요. 네, 미국도 하고 미국이면 뭐 하와이, 뉴욕? 아니 LA? 뉴욕 말고 왜냐면 거긴 너무 장거리고 멀고 하와이. 그래서 LA가 날씨가 되게 좋다면서요. 좋더라고요. 그쪽들도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어요. 다니엘 헤니 같은 친구도 살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비자 안 받아도 되죠. 한 달 여행. 그렇죠. 여행 비자 안 받아도 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들 가시는. LA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게다가 우리가 뭐 걱정하는 인프라, 특히 이제 뭐 처음 갔을 때 뭐 한인 인프라. 한국 사람들 워낙 많아서. LA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2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코리아타운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아까 지금 다사나 여왕님이 말씀하셨던 건 애들이 음식 못 먹거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한국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걱정 안 해요. 저에겐 라면 포트가 있거든요. 라면 포트가 있고 식재료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서 그대로 살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죠.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제가 라면 포트에 후쿠오카 가서 반에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애들 있는 집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기사도 있어요. 옆집 언니가 라면 포트를 또 정밀 분석해놨습니다. 저 라면 포트 사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여행 갈 때 진짜 최고더라고요. 그거. 옛날 꽃보다 할배에서도 쓰지 않았었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스페인 가서 쓰고 이서진 씨가 햇반 같은 거 데피고 간단하게 조리 같은 거 라면도 끓이고 찌개도 끓였죠. 근데 애들 데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갖고 간대요. 대부분 햇반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도 저렴하네요. 이때까지 안 가져갔던 거지? 가서 현지 음식을 먹었으니까 굳이 뭐. 잘 먹잖아요. 애가 가리지 않고. 아니 우리 지금은 이제 아이와 첫 해외여행으로 이제 주제를 얘기했는데 아니면 우리의 로망? 지금 부모로서의 로망 혹은 뭐 개인적으로서 애와 함께 여기는 그냥 이 뭐 거리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고 싶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지금 다사네 여왕님 자녀분들 정도 됐을 때 근데 이제 시리님도 체력이 좋아야 될 텐데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때 초등학교 뭐 저학년 이 정도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버스 있죠. 버스를 개조를 해서 캠핑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캠핑카를 배에 싣고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유럽까지 여행하고 하는 거를 역시 보는데 시리님 인천 시민답네요. 인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고 책 쓰면 돈 되겠는데? 그럼 많이 여행을 하고 와서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정말 하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아빠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프로인가요? 아빠들 프로에서 예전에는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아빠 뉴질랜드 어디가? 아니면 아빠 어디가 네, 뉴질랜드에 가서 캠핑카 빌려서 거기서 자연 같은 거 풍광 보고 캠핑카에서 식사 같은 거 하고 또 캠핑장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요. 가서 음식 같은 거 사와서 거기서 애들이 그러면 이제 먹고 캠핑카를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직접 가시겠다. 전 세계를 가고 가거나 아니면은 뉴질랜드처럼 캠핑카를 현지에서 빌려서 뭐 투어를 하거나. 안 돼. 일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멋진데요? 네, 그래서 로망이니까. 둥둥둥이 아버님은요? 둥둥둥이 아빠 저로서는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신혼여행 때 몰디브를 다녔었는데 돈이 많이 정말 봅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내가 돈만 많으면 그러니까 애가 좀 크고 저 몰디브 정말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지만 해상 스포츠도 할 수 있고요. 비싸서 못 가죠. 비싸서 못 가죠. 거기에 그 리조트에서 정말 하늘만 보면서 그러고 텐트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텐트는 없죠. 라면 먹고 다 럭셔리 리조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라면 포트를 갖고 와가지고 그 리조트를 빌렸어요. 라면 먹고 멋진데요? 뉴스에 나오겠네요. 신라면이 제일 맛있죠 뭐. 몰디브가 정말 저는 그러니까 유럽 이런 다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 환상의 여행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몰디브 뭐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세이셸 아프리카 쪽에 이제 모리셔스 뭐 이런 거 럭셔리 여행을 꿈꾸시네요. 로망이잖아요. 로망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어서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돈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여건이 시간이 생겨야 되고 또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아까 지금 시리님이 말씀하셨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늙어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죠. 몰디브를 과연 내가 튼튼할 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시면 되죠 내년에. 내년에요. 뭐 가려면 가겠죠. 돌진하고는 뭐 돌진하고서 몰디브까지 근데 참고로 저 신혼여행 때 23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그 리조트에 이제 비행기 3번 갈아타고 갔거든요. 14개월 미만은 몰디브에서 좋은 곳을 가려면 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쌍둥이를 데리고 그렇구나. 우리 지금 다사네 여왕님 그래서 지금 여행을 아직 많이 다녀보시진 않았지만 로망으로서 지금 꿈꾸는 곳이 있다면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각자 가고 싶은 데가 달라요. 그래요? 예. 저희 큰애는 이제 화가가 꾸민 친구라 프랑스 파리를 꼭 가고 싶어 하고요. 이제 둘째는 그 유튜브 스타 때문에 베트남을 가고 싶어 하고요. 네. 저희 신랑은 미국령이 어디든 가도 된다고. 괌이라도 가면 되는 본인의 그 치안을 위해. 부부가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하고 전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요. 유럽 중에서 어디요? 다요. 거기 완전 유럽 일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일주 하시려면은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다 집 팔고 다 그냥 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많이 돌아다녀 본 데가 없고 해외는 그러니까 더더욱 없죠. 진짜 살면서 못 봤던 것도 보고 싶은 그렇다면 유럽에 처음 출발을 어디서 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요. 터키?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재보지 않아서. 러시아 건고. 그렇다면 끝인 포르투갈로 출발하셔도 되겠네요. 거기서 몇 개 그렇게 많다면서요. 포르투갈도. 포르투갈 좋죠. 요즘 비긴 어게인에서 나오는데 포르투갈 추천합니다. 포르투갈도 로망에 넣을 만한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온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 음식이죠? 예,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SNS에 보니까 가족이 온 가족이 다 같이 포르투갈을 갔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좋죠. 아니 옆집 언니는 어디 가고 싶나요? 저는 유유니 사막에 아이와 함께 가보고 우유니. 우유니 사막. 네, 남미. 네, 남미. 네. 볼리비아인가요? 볼리비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페루나 뭐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요. 네. 거기는 아마도 우리 다산의 여왕님 안 가겠네요. 치안이 불안해서. 네, 그래서 저도 치안 때문에 아직 시도는 못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아이가 크면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분위기는 많이 아니까 네, 또 남미만의 그런 이색적인 것과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정말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겠더라고요. 뭐 직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LA나 이런 데 통해서 또 가야 되니까. 거기도 오래 걸려요? 그럼요. 네, 20시간 미국에 갔다가 들렀다 가야 돼서. 쿠바 칸쿤도 그렇습니다. 쿠바래요, 참. 멕시코 칸쿤이나 쿠바 요즘 아바나 그러네요. 요새 쿠바 아바나를 또 많이 가던데. 네.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한번 가보고 싶어요. 로망입니다. 근데 둥이 아빠로서 지금 그림의 떡이네요. 조만간. 당장에 육아는 조만간이요? 애들이 지금 아이고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되게 신기한 게 조카랑 같이 여행할 때 일본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흥미를 가지는 게 일본의 사람들이 그나마 되게 좋아하고 좀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 게 기차예요. 그래서 기차 박물관도 상당히 많고 기차 모형도 많고 기차 장난감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차 장난감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기차가 그렇게 우리는 땅이 넓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놓여있지 기차라고 하면은 토마스 그거 외에는 애들이 캐릭터가 전혀 모를 정도로 일본은 실제로 자기네가 운행하고 있는 기차를 그대로 미니어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기차를 갖고 와서 우리 덕후들 출동했나요? 네, 집에서 갖고 노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도 뭐 좋아하겠지만 보통 총칼, 로봇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로봇도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 놀 때 보면은 기차를 그렇게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차면 맨날 아까 이체 얘기한 것도 기차에 본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떼제베도 다 알겠네요. 네, 떼제베도 알고 뭐 발음도 정확하게 하나요? 떼제베라고 하나요? 아니면 TGV라고 하나요? 떼제베라고 하는데 최근에 떼제베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네네, 회사 이름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알스톰에서 만든 건데 떼제베가 바뀌었다고요? 떼제베를 바꿀 수 있나요? 국영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있고 않고 뭐 오스트리아에서 뭐 스위스까지 가는 무슨 뭐 악어 기관차 막 그런 거부터 기차 종류를 줄줄줄 외우거든요. 좋아해서. 그런 거 어디서 보는 책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차 책에. 우리 조카는 저 유럽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기차에 대한 2층 기차는 이모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2층을 올라갈 수 있어? 엄마한테 물어보러 가세요. 이모는 엄마가 데려가면 되지.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쫙 타고 가면 해저 터널도 일단 타야겠네. 그거 얘기하고 해저 터널도 떼제베가 다닌다는 걸 알고 되게 좋아하고요. 야, 제가 봤을 때 이 여행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꿀팁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옆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여기 다 여행 마니아들이라서 아마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다들.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못 가게 만들어야겠네. 제가 제일 멀었어요. 제가 잘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기대 안 되는데. 메롱입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러우신 거군요. 퇴근하고 자, 싶네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들 어딘가 해외를 갈 때면 좋죠. 해외여행 가면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뭐 힘듦 이 정도는 본인이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행복하기만 한 여행은 없어요. 우리가 혼자일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잘 상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장소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 좋네요. 시원하네요. 좋아요. 멀다고 너무 겁내지도 마시고요. 네.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투유가